2만 원만 줘. 뭐라고요? 이제 어쩔 거예요? 어디 뭘 어쩔 생각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해성에서 얻은 인맥 빼고 해성그룹 최동인도 밝힐 수도 없고 맨땅에 헤딩이다. 쉐어하우스요? 샤스 좋네. 우리 사귀자.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연예인 두 분인데요.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하고 있는 박시후 씨와 신혜선 씨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사주를 간단히 분석해보고 두 분이 드라마상에서는 커플인데 실제로 사주는 얼마나 잘 맞는지 궁합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박시우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신혜선 씨의 사주입니다. 박시우 씨는 그 인상이 깨끗하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 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42살인데요. 그런데 35세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스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남자 배우고 신혜선 씨는 올해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12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분이 12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박시우 씨부터 이제 사주를 보면은요, 정사년 계묘월 경인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력을 보면, 박시우 씨에게 가장 큰 사건이라면 13년도에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 상당히 떠들었었는데요. 박시우 씨가 어떤 여자분을 성폭행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박시우 씨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시우 씨의 사주를 보면은요, 이 3주만 봤을 때 화기운이 2개, 목기운이 2개,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그리고 토기운은 없습니다. 지지의 구성을 보면 임목하고 묘목하고 사화가 있는데요. 이 월지에 도화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도화살이 비교적 강하다고 봐야죠. 월지라는 것은 이 다른 자리에 있는 거의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는 거니까 이 월지의 묘목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도화살이 이분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주만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목기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예요. 그리고 이 목기운은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것이 남자에게는 돈과 여자를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박시우 씨의 시간을 모르니까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는 모르지만 배우로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이렇게 비경겁재운하고 인성운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을 받쳐주는 그런 오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 취득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성운을 여자운으로 봤을 때에는요, 지금 일지하고 월지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나란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여자한테 일부 종사하기는 쉽지 않은 사주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주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여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임목하고 사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마살도 강하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이분의 69세에서부터 78세 이때에 이제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운에서는 이제 늦게 들어오죠. 대운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일년운에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계사년 갑인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때를 보면 계사년이니까 일단은 사화가 들어와서 인사 형살이 형성이 됐고, 이 당시에 2월달이 양력으로 2월달이 갑일월이었고 3월달이 을묘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운 자체가 위아래로 목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재성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 2월 달에 결국은 여자한테 성폭행 고소를 당해갖고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시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요, 기사년, 임신월, 개해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없죠? 목기의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3주에는 없고요.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3개입니다. 수기운이 3개로 비경겁재운이 강하고, 그리고 그 지지 3글자가 모두 역마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살이 매우 강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30살인데 의례대운이에요. 그리고 병자대운, 정축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남자를 나타내는 이 토기운이 기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그 남자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23세서부터 42세까지 이 20년간이 그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에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분도 이제 고집이 세질 때니까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수월한 대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합을 볼 때에는요, 일단은 각자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가 하자가 너무 많다, 너무 형편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궁합을 맞춰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궁합이라는 것을 1대1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그 남자랑 여자가 잘 맞는지 맞춰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을 맞춰보기 전에 일단 그 각자의 사주에서 한 7, 80%는 결정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벌고 마음씨도 착하고 남자 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여자는 그 웬만한 남자하고 궁합이 다 잘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못생기고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마음씨도 나쁘고 그러면 다 싫어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여자들은 웬만한 남자하고 궁합도 거의 다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사주가 얼마나 좋으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궁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한 7, 80%는 다 결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궁합이라는 것도 두 사람이 잘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을 맞춰보는 거죠. 그런데 두 분 다 이제 훌륭한 분인데, 일단은 그 이성운만 봤을 때에는 박시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운이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점에서 한 여자와 만족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주라고 봐야 되고, 신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성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점이라면 자식운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이 3주만 봤을 때는 없다는 거, 이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볼 때에는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일단 일주를 맞춰보는 거예요. 박시우 씨가 경인 일주고 여자분이 개해 일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맞춰봐서 충이 되면 안 좋고 합이 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해 합이 되죠? 지지가 인해 합이 되면서 목기운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그 생성된 목기운이 용신운이어야 돼요. 그런데 박시우 씨에게는 이 재성운이 용신운이 될 수 없고 여자분에게는 용신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가 합의된다는 것 자체는 장점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서로 부족한 오행을 좀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시우 씨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그 목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은 목기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목기운을 내가 채워줄 수 있죠.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이 강해요. 그리고 수기운이 강한데 박시우 씨도 수기운이 하나는 있죠. 그런데 전계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근데 부족한 수기운을 하나밖에 없는 수기운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있잖아요. 그 드라마상에서는 좋은 커플인데 실제로 만약에 같이 결혼한다. 그러면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분이 지지가 임목이잖아요. 그리고 이 연지가 사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혜선 씨는 여기 사화가 있고 신금이 있고 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합쳐가지고 인신사해가 되죠. 두 분이 합쳐서 인신사해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두 분이 합쳐서 삼형살만 돼도 안 좋게 보거든요. 삼형살만 돼도 안 좋게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해수가 아니라면 일지의 해수가 아니라면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자의 일지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박시우 씨가 일지에 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혜선 씨가 일지에 신금이 있거나 사화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수가 있으니까 삼형살이 아니라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궁합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라마상 좋은 커플로 이렇게 만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결혼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같이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좋은 커플인데 이 황금빛 내 인생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드라마에서 다른 커플들을 만날 게 아니에요. 그게 낫다고 봐야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 분은 그 결혼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일을 한다든가 무슨 일이 같이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커플인 박시우 씨와 신혜선 씨의 사주 분석 및 궁합 분석이었습니다. 두 분의 사주도 분석을 하고 궁합도 분석을 했는데요. 두 분의 궁합은 다 좋은데 이 지지가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점, 이 점에서 두 분이 실제로 결혼을 했을 때 이때는 좋은 궁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시우 씨와 신혜선 씨가 앞으로 계속 성공적인 연애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